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번째 지지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형을 먼저 살펴보면요. 각골문 근문을 보면 이게 바로 창의 모양을 이제 본따서 만든 이제 글자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천간에서 이 좀 무토라고 하는 글자를 살펴볼 때 무토 역시 옛날 중국의 이제 창의 모양을 본뜬 글자였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와 이제 무라고 하는 글자 일단 생김새가 비슷하죠. 그래서 이게 좀 명리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렇게 그 천간과 지지의 글자들을 쓸 때, 그러니까 무와 이 술의 글자들을 좀 헷갈려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 이게 옛날 창의 모양을 이제 본따서 만든 글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무라고 하는 글자는요, 창 끝에 달려 있는 이제 그 도끼의 모양이요, 이게 좀 오목한 반달의 어떤 형태였다라고 하면,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는 볼록한 밖으로 좀 튀어나온 형태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술의 이제 자의를 살펴보면요, 도금이 개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뜻으로는 이 11번째 지지이다, 옹기, 가엾게 여기다, 마름질하다라고 하는 이런 뜻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게 이 옹기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할 거라서 미리 말씀드리면요. 지지의 12개의 기호들은요, 다 이게 하늘의 기운이 땅에 내려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좀 이 지지는요, 이 숨겨진 글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땅속에 많은 것들을 이제 숨기고 있듯이, 그걸 이제 지장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요, 이 정화라고 해서 작은 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이 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요, 설문해자에서는 불이 꺼지는 것이다, 9월에 양기가 미약해져서 만물이 온전히 있게 되며 양기가 내려가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연해자평에서는 술은 멸, 즉 없어진다라는 말이다, 만물이 다하여 없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전에 설명해 보더라도요, 술의 이제 뜻 중에는 옹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옹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숨어있는 작은 불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작은 불이 의미하는 것은 음의 운동으로 접어들어서 결국 양의 운동이 거의 3일에 간다라고 하는 글자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술의 음양오행을 통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술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시간의 측면에서는 음의 구간에 있고요, 공간의 측면에서는 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최와 용이 모두 이제 양이 되고요, 오행은 토가 됩니다. 그래서 술은 양토가 되는 거고요, 천간의 무토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토의 운동성 어떻게 되는가를 보면, 이제 술토는 오음일양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유금이라고 하는 글자가 사음이양이라고 해서 음양의 이 그 구성이 이제 바뀌게 되는 이제 그런 글자였는데, 이 술토에 와서는 오음이라고 해서 음이 압도적으로 커지는 모양이라는 거죠. 이 말은 곧 뭐냐면 바로 양이 사라져가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펼치는 화의 운동을 임묘시켜서 숨기고 수의 운동의 시작을, 그러니까 준비하는 그런 운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계절로는 자기 계절, 즉 가을을 갈무리하고 지난 계절이었던 여름을 거두고 그리고 다음 계절인 겨울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술토라고 하는 토는 가을의 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마르고 건조한 조토입니다. 따라서 이 토국수는 굉장히 좀 잘하지만 이 토생금은 잘하지 못하는 이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술토의 시공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계절로는 늦가을을 얘기합니다. 절기로는 이제 한로와 상강이 있고요, 대략 음력 9월, 양력으로 이제 10월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늦은 가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분리하는 이제 그런 계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음력 8월, 그러니까 추석이 있는 달이죠. 그때 이제 수확한 작물들을 보관하는 이런 시기이고, 또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간으로 말씀드리면요,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은 이제 너무 이른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전에는 술시가 되면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따라서 술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술토의 반대가 되는 진시가 되는 거거든요. 진시라고 하는 건 사회에 나가는 시간이다. 그래서 잘 꾸며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술토라고 하는 그 반대의 어떤 시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면보다는 내면에 좀 집착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바로 정신적이고 뭔가 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생으로 비유한다라고 하면 49세부터 54세까지 장년기를 마감하는, 다가오는 노년기를 준비하는 시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향으로는 이 서북 방향이 되고요. 색으로는 암갈색이라고 할 수 있고 숫자로는 5가 됩니다. 술토의 그 물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술토는 천간의 이제 무토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무토의 이제 물상인 성장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의 토라고 하는 것은 다 계절에 배속된 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는 좀 달라진다라고 이 말씀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제 자연물에 비유한다라고 하면 가을산인데요. 어떤 가을산이냐면 늦가을산이죠. 낙엽도 다 떨어지고, 즉 벌거벗은 이제 산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산을 독산이라고 하지요. 민둥산. 그런 산에 비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다란 고원이라든지 큰 땅, 대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인공물로는 이 무토와 마찬가지로 성이라든지 커다란 제방이라든지 댐, 창고 등에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고요. 상징으로는 이게 토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재미난 거는 지난 시간에도 유금을 설명하면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천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술토의 시간에서 정신적, 영적인 시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점에서 종교, 철학, 신비한 사상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에 종사하는 이제 수도자 이런 사람들도 술토의 상징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술토를 이 고전에서는 어떤 물상에 비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산명통해에서는요 소원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건 불타는 초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술은 토이면서 불타는 들판이다. 마른 초목은 태워져 거름이 되고 초가로도 이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물로는요 연해자평에 이제 개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개는 발톱이 5시기의 양이다. 개는 밤을 지키는 동물이기에 배속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의 속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술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고전에는 주인과 객을 구분할 줄 알고 집 문 앞에서 도적을 지킨다. 입은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 수렵에 능하며 성교를 오래 하는데 부끄러운 것을 모른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술토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물상과 상징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고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또 동물로는 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공통점이 뭐냐면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기질이 굉장히 강하다. 또 하나 이 개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주변에 있는 동물 중에서 가장 충성심이 높은 동물로 이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한다? 그러한 성질 역시 이 술토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당사주에서는요, 천예성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술할 때의 그 예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호인이다. 쾌도난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많은 좀 즐거움을 주는 그런 동물 아닙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기회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천예성의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술토의 심리를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술토는 기본적으로 투박하지만 책임감이 강하고 솔직한 성품이라고 합니다. 앞서 이제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동물에서 이 좀 개의 비유를 했는데 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과 좀 굉장히 비슷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서두르지 않고 추진력이 좋습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또 성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호가 가지고 있는 성질, 우직함, 그리고 성실함, 신용 이런 것과 연관된 그런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온순한 성품이지만 한번 싸우면 집요하고 잔인하다. 개가 그렇잖아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것처럼 개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좀 순한 것 같지만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강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뒤끝이 없고 사회성과 언변이 좋은 그런 이제 기질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이 천문이라고 하는, 즉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때문에 자신만의 독특하고 신비한 정신 세계를 추구하는 경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이면서 이중적인 또 기질을 갖고 있는 것도 이 술토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술토의 키워드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제 성실형이다 라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토의 기질, 그리고 또 개라고 하는 동물의 성질,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묵묵하게 맡은 일을 해 나가는 성실한 기운들, 이 술토의 키워드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충성형이다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 이제 사색형이다. 이거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술토가 가지고 있는 사변적인 종교나 철학, 독특한 정신세계에 좀 심취하는 기질들을 반영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술토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이라고 하는 이 가을의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글자가 됩니다. 계절의 마지막 자는 화개살에 속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술토는 이 화개살에 속하는 지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술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지지, 해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